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제 3회차 트포이 몸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랭킹닷컴 추천인 코드를 가입한 분들에 한해서만 좀 진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난번보다 아무래도 지원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지금 지원해주신 분들을 피드백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좋고요. IFBB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추천인 코드를 따로 안 하셔도 제가 지원을 받았고 이번에는 IFBB 프로 선수가 세 분이나 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재밌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 현스 바디님이고요. 지금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거를 위해서. 178cm에 68kg, 그 다음에 18살입니다. 18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 아닌가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 NPC 대전을 나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 펌핑 전후 차이가 많이 나면 운동을 잘하고 있는 건가요? 운동을 잘하는 거죠. 펌핑 전후 차이가 많이 나면은. 자, 사이드 트라이셉스부터 보내셨는데, 전반적으로 18살이라는 나이에 비해서는 근육량이 상당한 것처럼 보여져요. 물론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지만, 체지방량도 낮게 관리가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삼두의 크기는 크지만, 이런 어깨의 발달이나 가슴 근육의 볼륨은 상당히 빈약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근육량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 측면 포즈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사이드 체스트 포즈에서도 가슴을 반대쪽으로 쥐어짜고 있음에도 가슴 근육의 큰 볼륨은 보여지지 않고요. 아까 전에 삼두 근육의 크기에 대해서 제가 좀 크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오히려 어깨가 더 커 보일 정도로 팔 근육의 사이즈도 많이 부족해 보여요. 하지만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가고 있고 NPC 대회를 나가기보다는 저는 아무래도 고등부 시합들을 출전을 해서 고등학생끼리의 경쟁을 먼저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NPC 대회라는 거는 아무래도 IFBB 프로리그에 있는 그런 산하단체의 대회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치열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원해주신 현스바디님께서 지금 현재의 몸 상태로 갔을 때는 경쟁력이 아예 없어요. 지금 경쟁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좀 제한이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경험 삼아 나간다면 제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등 근육의 형태는 그래도 운동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근육량이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머리도 깔끔하게 자르셨네요. 아무래도 운동에 집중하기 위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모스큘라 포즈까지 취해주고 있고요. 자, 모스큘라 포즈를 취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어깨 근육 외쪽으로는 팔과 가슴 근육이 상당 부분 많이 떨어진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과정에 있지만 대회 선택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고등부 친구들과 좀 경쟁을 하면서 본인의 현재 위치와 상황을 판단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인 선수들과의 대결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아 싶습니다. 바로 좀비 클래식, 바로 권준 선수입니다. 저희 트포이 채널에서도 한번 다룬 선수인데요. 권준 선수 같은 경우는 내추럴 선수고요. 1996년생이고 175cm의 시합 체중이 무려 내추럴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80kg에 육박합니다. 사진은 작년 시합 준비 기간 2장, 작년 시합 5장, 현재 체중 89kg이고 6월 시합 준비를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IFBB 내추럴을 통해서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할 계획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앱도미널 앤 사이 포즈고 제가 권준 선수 같은 경우는 권준 선수가 보낸 사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제가 직관을 통해서 확인했던 권준 선수의 바디 체크라든지 시합 사진을 기억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준 선수 같은 경우는 IFBB 프로 박재훈 선수의 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박재훈 선수와 이제 시합 준비를 같이 하는데 두 선수가 운동하는 걸 보면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살벌한 운동 강도를 진행합니다. 권준 선수 같은 경우는 유도 엘리트 출신으로 굉장히 엘리트 운동을 오래 하고 보디빌딩으로 성인이 되고 나서야 전향을 했는데요. 타고난 신체 스펙을 가졌던 선수가 아니지만 유도 베이스를 통해서 항상 체지방을 낮게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 포즈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낮은 체지방인데도 불구하고 내추럴 선수들에 대한 편견이 뭐냐면은 내추럴 선수들이 다이어트를 완료했을 때
몸의 쉐입적인 부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권준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WNBF에서 헤라클레스 이용승 선수와 또 권은구 선수와의 탑3 대결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쉐입적인 부분에서 가장 좋았어요. 이런 쉐입적이란 부분이란 건 팔 아래로 떨어지는 등 근육과 허리 라인이라든지 팔 근육, 근육의 전체적인 볼륨과 세퍼레이션을 봤을 때 내추럴 선수답지 않은 그런 완성된 쉐입을 보여주는 유일한 탑3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물론 다이어트의 강도가 그 두 명에 비해서 떨어졌지만 권준 선수는 진짜 실물로 보면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내추럴 선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합 당시에 클래식 피지크 포즈 때 이제 모습인데 물론 주변 선수들과 이제 비하를 하는 게 아니지만 주변 선수들이 같이 이제 지켜서 보겠지만 내추럴 대회에서 우리가 쉐입적인 부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바로 팔 아래로 떨어지는 이 광배근과 허리, 등 근육과 허리의 이런 라인들이 굉장히 쉐입적으로 완성되어 보인다는 게 굉장히 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체 비율상 다리가 또 긴 편이기 때문에 쉐입적으로 굉장히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보디빌딩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내측 다리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지만 전반적인 다리 상태를 보았을 때 저는 상체와 밸런스도 잘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권준 선수가 이제 IFBB 내추럴 대회에서 프로카드를 따게 된다면 IFBB 프로 선수들과 경쟁을 할 텐데 IFBB 프로 선수들과 경쟁을 한다면 물론 사이즈적으로 많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왜냐하면 권준 선수 정도의 키에는 이제 아무래도 90kg대의 선수들이 즐비한 것이 IFBB 프로리그니까요. 권준 선수의 시합 체중은 80kg고요. 내추럴 선수를 지향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후면부에서도 다이어트를 굉장히 수준 높게 끌 수 있는 선수고요. 등 근육에서의 이런 전체적인 쉐입적인 부분과 두께감과 너비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대단하고 제가 생각하는 현존하는 내추럴 아마추어 선수들 중에서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예요. 가장 높은 선수고 정말 극찬을 하다 못해 진짜 단점을 찾기가 힘든 선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는 제 단점을 말씀드리긴 해야 되죠. 지난 WNBF 시합 때 이제 이용승 선수와 권은구 선수의 사이에서 경쟁을 했던 96년생의 권준 선수의 가장 큰 단점은 내추럴 선수들 중에 탑 티어에 있는 선수들의 다이어트의 강도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의 다이어트 강도를 준비했다는 거죠. 물론 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근육의 쉐입적인 부분이라든지 볼륨적인 부분들은 뛰어났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져가면서 더 날카로운 다이어트 컨디셔닝을 가져온다면은 분명 내추럴 최강의 자리에 자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쉐입적인 부분 보세요. 내추럴 선수가 다이어트를 마무리했을 때 이 정도의 쉐입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골격근량 자체가 굉장히 높은 선수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엘리트 운동도 오래 했기 때문이지만 전반적으로 근육의 분리도도 잘 뛰어난 선수지만 탑 티어에 있는 내추럴 선수들과의 수준에 맞는 그 정도의 정말 살벌하다 못해 혀를 내두를 만한 컨디셔닝을 가져온다면 권준 선수는 프로카드를 딸 수 있음에 제가 절대 제 말을 의심하지 않고 제가 확답 보장을 할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WNBF 때의 권준 선수의 모습이죠. 물론 다이어트 컨디션이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승과 권은구라는 괴물들과 상대하기 위해선 조금 더 강도 높은 컨디셔닝이 필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비시즌 사진이고요. 89kg 정도의 체중을 유지하면서 하체 사이즈가 더 많이 올라왔죠. 사이즈를 증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몸통과 다리의 쉐입이 훌륭하죠. 팔 근육의 사이즈가 조금 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비시즌에 좀 그런 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백더블 바이셉스 포즈는 와 정말 다이어트가 됐을 때 물론 등의 두께감이 어느 정도 감소하겠지만 저는 권준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런 포텐셜이 저는 내추럴 선수들 중에 가장 기대하고 제가 애정하는 선수예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분이 엄청나진 않지만 그래도 제 채널에도 나왔고 저는 권준 선수에 대한 그런 애정이 굉장히 개인적인 팬심도 좀 크고요. 조금 여러분들께서 너무 객관적이지 못하다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만 어, 저는 권준 선수의 이런 포텐셜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하지만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이라도 탑 티어의 선수들과 경쟁하기 위한 컨디셔닝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만들어낸다면 이런 쉐입을 유지하고 최강의 선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신 이정배 선수고요. 92년생 31살 174cm에 현재 공복 83kg PCA 양산 준비 중이고요. 시합을 4주 정도 남긴 상태입니다. 자, 이 선수 역시 키가 174cm인데 신체 비율이 일단은 가만히 서 있는 자세에서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나죠. 동양적인 느낌보다는 긴 다리와 짧은 허리, 넓은 가슴 흉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형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하체 같은 경우도 이미 내치까지 가득 찬 모습으로 완성된 형태와 세퍼레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미를 하는 팔을 내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평가할 수가 없죠. 가슴 근육이나 이런 전반적인 체형적인 부분에서는 뛰어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라인업 자세에서도 자, 상완 아래로 떨어지는 이 두터운 등 근육과 짧은 코어, 넓은 흉곽들이 정말 굉장히 보기 좋은 체형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자, 1번 포즈에서 좀 진행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 약점을 찾아냈을 때 팔 근육이 상당히 신체적인 부분에 비해서 조금은 부족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두 근육의 피크라든지 삼두 근육이 이런 둥근 모양 형태가 개인적으로 아쉽고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 팔 근육이 보완이 된다면은 굉장히 완성도 높은 몸을 80kg 마이너스 내에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자, 프론 레스프레드 포즈에서도 이런 전반적인 쉐입적인 부분이 강조되지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어깨 근육에 비해서 팔 근육이 상당 부분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이드 체스트 포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슴 근육의 볼륨감이라든지 측면 대퇴 뭐 말할 것도 없이 완벽합니다. 어깨 근육도 뛰어난데 팔 근육적인 부분들이 측면과 전면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의 약점이 지금 노골적으로 팔이란 것을 암시하는 이런 포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백더블 바이셉스 포즈에서도 정말 거대한 둥근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죠. 시합일 4주 남은 상황에서 뭐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다이어트가 다 완성돼서 이런 힙 쪽의 부분들의 지방까지 다 거치게 되면은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지금 백더블 바이셉스 포즈에서 등 근육의 약점이 좀 노출이 되죠. 전면에서는 굉장히 넓게 펼쳐졌던 이제 등 상단 부분이었는데 지금 광배근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전체적인 두께나 볼륨감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조금 많이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체형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등 근육에 조금 더 집중을 했을 때 많은 부분 이 백더블 바이셉스에서 완성도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백에서도 이 2두 피크라든지 이 3두의 둥근 형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영상인데, 하체 근육의 세퍼레이션은 뭐 굉장히 뛰어난 것 같고요. 4주를 남긴 가운데 D-Day까지 이제 완성이 됐을 때 하체가 굉장히 수준 높은 상태로 나오실 것 같다는 그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트포이 몸평, 포리얼 팬, 박건혁, 시고요. 172cm, 04년생인 것 같아요. 고3이고 75.5kg 벌크업 중인의 이런 체형을 좀 확인하고 싶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벌크업 기간이라고 하지만 보디빌딩을 한다고 하면은 벌크업 기간에도 이제 몸의 근육 하나 마디마디마다 이런 형태들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혁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근육의 이런 확실한 자리 잡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팔을 들어 올린 포즈에서도 가슴 근육이 확실히 자리 잡은 모습이 없고요. 체지방이 그렇게 많이 끼어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리 근육의 세퍼레이션은 조금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것이 이제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해결해야 될 숙제지만 보디빌딩 시합을 나갈 이제 선수로서의 이제 길을 가고 싶다면은 비시즌에도 근육의 분리도의 최소한의 형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체형적으로 봤을 때는 172cm라는 크지 않은 신장임에도 불구하고 어, 정말 등이 뭐 굉장히 허리 아래쪽까지 잘 연결이 되어 있고요. 뭐 하체 사이즈나 아래에서 찍어서 조금 더 커 보일 수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체형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거. 고3 학생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비난하지 말아 주시고요. 지금 백 형태를 보셔도 하체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네요. 크고 이제 근육의 형태를 봐도 운동은 잘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구력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은 특히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체형 자체들이 다 서구화가 되는 것 같아요. 허리는 짧아지고 다리는 굉장히 긴 편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이 친구가 차근차근히 근육을 채워나간다면 제가 앞서 말한 비시즌에도 근육의 분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 보인다면 등 근육은 그나마 좀 근육의 분리가 잘 이루어져 보이죠. 이런 부분들이 보디빌더로서의 완성도를 채워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재훈 프로입니다. 박재훈 프로고요. 박재훈 프로 같은 경우는 2020년에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하고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자, 2021년 AGP 프로 7주 전이고 177cm에 102kg의 바디 체크라고 합니다. 박재훈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비시즌을 보내고 있고 현재 체중이 112kg에 육박을 하고 있죠. 또 하체 같은 경우에는 오픈 선수들과 경쟁을 해야 될 만큼 하체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박재훈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의 단점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스마트한 선수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바디 쉐입에 비해서 팔 근육이 많이 부족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고요. 강점이라고 하면은 시합 컨디셔닝에서 근육의 강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이런 등 근육의 두께라든지 운동의 강도가 서려 있는 이제 근육 자체가 굉장히 좀 커다랗다고 해야 되나? 어깨가 크고 등도 크고 하체도 크고 둔근도 크고 가슴 근육도 큽니다. 그만큼 근육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AGP 시합에서는 어느 정도 몸에 수분감이 좀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박재훈 선수가 D-Day 때 몸을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근육의 강도가 어마어마한 선수고 멀리서 봐도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시즌이나 시즌이 가까워져도 훈련 강도를 놓치지 않는 것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박재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사진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체킹을 좀 하고 싶은데요. 훈련을 하는 거를 한번 같이 볼까요? 박재훈 선수가 지금 이게 몇 장이야? 240kg을 10번 정도 하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같이 좀 보실까요? 박재훈 선수가 지금 비시즌 체중이 112kg에 육박하는데 이거 클래식 피지크 제한 체중이 제가 알기로 94kg인데 지금 94kg을 나중에 맞힐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년 근육이 성장하는 그런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와, 지금 보시면 스쿼트 완전히 풀로 앉아서 240kg을 10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박재훈 선수의 모습입니다. 지금 바가 휘어 있는 모습인데, 이런 훈련 강도에서 나오는 박재훈 선수의 하체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최진영 선수가 조금 혀를 내두르고 있는 듯한 모습인 것 같아요. 240kg 10개를 하는 모습입니다. 와, 대단하죠? 또 다른 사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숄더 프레스인데, 140kg이네요, 이번에는. 박재훈 선수는 도대체 가볍게 운동을 하는 방법이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큼지막하게 자리를 또 잡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또 데드리프트인데요. 또 다양한 운동들을 좀 보면서 박재훈 선수를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또 지원자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 220kg고요. 간단하게 느낌 위주로 하고요. 물론 죽는 느낌 위주로 한다고 합니다. 같이 운동하기 싫은, 어, 같이 운동하기 싫은 1위 아닐까요? 포브스 선정 같이 운동하기 싫은 최고의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비포 애프터인 것 같은데 뭐 이제 고등부 때의 사진, 일반부 때의 사진인가요? 현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박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뭐 대퇴 광근 내 외측에 전부 다 빗살 무늬가 있을 정도로 특히 전매 특허인 이 외복사근을 꾸겨 넣는 이 포즈에서는 정말 뭐 혀를 내두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근육이 큼지막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클래식 피지크라는 것은 체형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근육이 굉장히 큼지막하죠. 이 전체적인 큼지막 근육들의 모든 디테일을 살려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팔 근육, 뭐 박지훈 선수의 팔 근육적인 부분이 전체적인 이런 신체에 있는 모든 근육들과 매칭이 되려면은 조금 더 발달도가 뛰어나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죠. 박지훈 선수의 몬스터짐 때와 지금은 이제 AGP 때 매년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 이 하체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94kg의 제한 체중을 맞출 수 있을지도 좀 굉장히 궁금하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체형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나중에는 오픈 바디빌더로서 좀 도전을 해봤으면 하는 보디빌딩 팬으로서의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팬심이고 사실 오픈 바디빌딩이란 부분은 상당 부분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근육 자체도 굉장히 많이 탈인간적으로 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재훈 선수 또 95년생으로 나이도 굉장히 어린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충분히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재훈 선수를 오픈 무대에서 보는 것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서의 박재훈 선수를 좀 이야기를 했을 때 쇄골뼈가 좀 넓은 타입의 선수도 아니고요. 음, 허리가 굉장히 또 엄청나게 가는 타입의 선수는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GP 시합만 보더라도 어, 박재훈 선수가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서 타고난 쉐입을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근육이 굉장히 큼지막큼지막하게 자라고 또 비시즌에 계속해서 사이즈가 증량되고 있는 선수고요. 또 팔 근육 또한 지금 비시즌을 통해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94kg이라는 체중을 거의 가득 채워서 아시아 그랑프리 시합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시즌에도 굉장히 지금 근육량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94kg의 체중을 맞추는 것이 다음 시즌엔 더 어렵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이 어깨 근육, 팔 근육과 함께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어깨 후면적인 부분들도 조금은 아쉽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재훈 선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훈련 강도를 자랑하는 선수고 다음 무대에서는 또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선수고요. 현재는 클래식 피지크 무대에서 또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이지만 먼 미래에는 오픈 보디빌딩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슬며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태호 님이고요. 현태호 선수고요. 165cm에 93년생이고요. 비시즌은 88kg, 시합 체중이 68kg. 실제로 저는 나바 무대에서 이 선수를 봤는데 야, 68kg으로 전혀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 꽉 차고 완성도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 1번 포즈를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엑스테이퍼로서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것은 가는 허리와 두꺼운 하체에서 나오는 테이퍼로서의 모습입니다. 엑스테이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장점으로 보여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강도 높은 하체 근육의 사이즈와 분리도의 반면 이 팔 근육의 사이즈가 상당 부분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지금 상완 아래에서 떨어지는 등 근육 역시 조금 더 넓게 뽑혀져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체급 우승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레스프레드 포즈에서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등 근육에서도 크게 강점과 두각을 보이진 않지만 팔 근육도 조금은 이제 보여지는 단점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을 제외한다면 가슴과 이제 뭐 어깨 근육의 사이즈라든지 하체의 사이즈는 전혀 흠잡을 것이 없게 보입니다. 현득 씨 어서 와요. 감사합니다, 현득 씨. 자, 그 다음에 사이체스트 포즈에서도 어깨와 가슴 근육 굉장히 뛰어나고 측면에서도 하체 완성도 높지만 아까 말씀드린 팔 근육이 어깨 근육에 비해서는 조금은 부각이 좀 덜 돼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비시즌인 것 같은데 비시즌에는 88kg까지 나간다고 하는데 시합 체중이 68kg보다 조금 더 나가게 됐을 때 더 무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백더블 바이셉스 포즈인데요. 지금 좀 등에 많이 문신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고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자, 백더블 바이셉스 포즈 한번 보겠습니다. 좀 지금 비시즌인가요? 시합을 준비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골반을 좀 많이 틀어서 잡아서 불균형이 보이지만 전반적인 등 근육의 모양은 나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 근육의 너비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등 근육과 팔 근육이 조금 더 근육이 많이 붙으면서 몸 신체적인 균형이 맞아떨어졌을 때, 제 나바 무대에서 실제로 봤을 때도 지금 굉장히 좋은 선수였거든요. 뭐 체급 우승을 할 정도로 나바 무대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선수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됐을 때 정말 강세로 보일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 같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고요. 어, 21년 하반기에 있었던 MN 클래식 당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1번 포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포즈. 자, 1번 포즈를 봤을 때 사진이 좀 작아서 이게 여러 개로 나눠주셨는데, 다음 사진에 있을까요? 자, 1번 사진에서 봤을 때도 지금 현태호 선수와 비슷한 느낌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다르다면은, 제가 이제 이 사진만으로 다이어트 강도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하체 부분을 봤을 때, 대퇴사두 근육의 분리도가 충분히 깊게 이제 세퍼레이션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보이는 단점이고요. 이런 하복부 쪽에도 뭐 약간의 지방이 좀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부분은 또 사진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쉐입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팔 근육이 전체적인 쉐입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움으로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이고요. 음, 백더블 바이셉스에서는 등 근육의 모양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너비와 두께감이 동시에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 레스프레드 포즈에서도. 근데 딱히 엄청나게 이런 체형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막 완전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없고 한눈에 눈에 띄는 거는 팔 근육과 대퇴 사두 근육의 세퍼레이션, 충분한 다이어트 강도를 가져오지 못했다. 후면 하체 부분에서도 현대 보디빌딩의 기준인 둥근의 빗살이라든지 햄스트링의 이런 분리도까지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거. 지금 보시면은 앱더미널 앤 사이 포즈에서도 복직근의 선명도가 조금은 아쉽죠. 자, 영상을 볼까요? 영상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이어트 상태보다는 쉐입적인 부분만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은 이제 어떤 탄을 발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이어트 상태를 완전히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시합을 준비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하체의 모양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시합을 준비하는 이 사진이 앞선 시합 사진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 4번을 잡으셨다는 MN 클래식 전날이라 하는데 이게 근데 시합 전날이라고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다이어트 강도가 조금은 아쉬워 보인다고 저는 판단이 좀 됩니다. 자, 김민재 선수였습니다. 헤비급 원 클래식을 우승하고 나바 체급 우승을 하면서 나바 프로가 된 전수근 선수입니다. 170cm에 88년생이고요. 비시즌은 130kg, 시즌은 93kg. 정말 빈틈없는 꽉 찬 모습을 보여주는데 개인적으로 나바 무대에서는 제가 봤던 원 클래식 때보다 어, 시즌이 길어지면서 몸에 좀 수분감이 차 있다고 보여졌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제 원 클래식에서의 전수근 선수보다 나바 무대에서의 전수근 선수가 물론 체급 우승은 했지만 개인적으로 아쉽게 보였는데요. 워낙에 이런 보디빌더다라는 느낌을 많이 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약점을 찾기가 어려운 바디예요. 팔도 좋고 이런 전체적인 VT포로서 하체 근육의 분리도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전형적으로 약점을 찾기 힘든 그런 완성도 높은 쉐입과 그런 사이즈를 가진 헤비급 바디빌더입니다. 다만 좀 작년에 좀 시즌이 길어지면서 컨디셔닝적인 부분에 대해서 후반기로 갈수록 조금 아쉬웠다는 거. 하지만 전수근 선수가 100%로 준비했을 때는 어떤 선수들도 잡아낼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로 전수근 선수는 체형적으로 약점이 없지만 또 어떻게 바꿔 말하면 헤비급 선수에게는 완성도 높은 몸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과한 느낌의 몸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수근 선수를 봤을 때는 헤비급 선수로서 정갈하게 잘 키운 느낌이지만 이런 완성도 높은 모습이지만 괴물 같은 느낌을 저는 받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전체적인 이런 쉐입적인 부분에서 이거 딱히 약점을 꼽기는 어렵지만 이 선수에 대해서 어떤 이 선수만큼 준비된 선수가 사이즈가 더 컸을 때 전수근 선수가 상대하기 좀 까다롭지 않을까. 백더블 바이셉스에서도 이때 나바시합 때는 원 클래식 때보다 좀 아쉽지만 전반적인 등 근육의 모양이라든지 너비감이 비교 심사를 통해 봤을 때 생각보다 정말 훌륭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수근 선수, 모스큘라에서도 정말 강력한 느낌을 좀 주는 선수죠. 운동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셨는데요. 박재훈 선수의 이런 스쿼트와는 조금 더 다른 느낌의 그런 스쿼트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박준혁 선수고요. 176cm에 67kg, 02년생 21살입니다. 작년 20살 때의 몸인데요. 이야, 참
176cm의 정말 긴 다리와 그런 깔끔한 체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지를 좀 올려 입은 듯하게 보여졌지만 전반적으로 신체 비율이 되게 뛰어나 보이고요. 다이어트 상태도 말끔해 보입니다. 하지만 보디빌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비어 보이는 느낌이 크죠. 자, 1번 포즈를 봤을 때 상완에서 떨어지는 등 근육 굉장히 두텁게 자리 잡고 있고요. 정거근 보세요. 이 선수는 분명히 후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팔 근육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체 근육은 과한 느낌보다는 잘 정돈된 빈틈없이 완성도를 채워간 세퍼레이션과 내외 측의 그런 사이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레스프레드 포즈에서도 정말 깔끔하죠. 지금 굉장히 박준혁 군도 정말 깔끔한 몸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천천히 사이즈를 키워가야 되는 와, 야 사이드 체스트 포즈에서 이 대퇴 스플릿이라든지 이 가슴 근육의 강도, 어깨 근육의 근육의 질감, 팔 근육의 사이즈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들이 정말 완성도가 높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체형이 좋으신 것 같아요. 자, 백더블 바이셉스 포즈에서는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광배근을 조금 더 눌러줬어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광배근이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조금 덜 누른 상태에서 견갑을 쥐어짜서 포징적인 부분에서 실수를 한 부분인 것 같아요. 등 근육이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좋게 나올 만한 선수인데 물론 다이어트 상태 역시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완벽한 다이어트라 보기는 좀 힘든 게 보디빌딩 팬츠가 눌린 사이로 어느 정도의 이런 지방질, 뒷골이라고 하죠. 여기 지방이 끝까지 잘 안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것들이 시합 사진에서는 좀 보입니다. 자, 백 레스프레드 포즈에서는 그래도 등 근육이 전반적으로 보이죠. 이 선수들은 본인이 가진 등 근육에 비해서 포징을 조금은 아쉽게 취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시즌을 준비하는 이 사진들이 더 뛰어난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앱도미널 앤 사이에서도 정말 깔끔한 그런 체형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워낙에 머리도 작으시고 체형적으로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포징적인 부분이라든지 팔 근육, 전반적인 광배근의 두께감 부분들이 성장을 한다고 쳤을 때 최근 내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는 선수일 것 같습니다. 김예광 선수고요. 174cm에 75kg, 98년생입니다. 자, 아까 이제 체형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젊은 선수들의 체형적인 부분에 칭찬을 많이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동양인의 이런 특출난 체형들이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같은 키라 하더라도 다리는 길어지고 허리는 짧아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예광 선수 같은 경우는 팔 근육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이 전거근도 굉장히 힘이 있고 허리도 짧고 흉곽도 크고 다리 근육은 좀 내측이 부족한 듯하게 보여지지만 굉장히 근육의 운동의 강도가 서려 있는 그런 대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앱더미넌 다이에서 이 전거근과 외복상은 보세요. 전반적인 하체의 완성도가 완전히 자리 잡은 선수는 아닌데 이 외측 관근 자체가 내측 관근 자체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선수네요. 팔 근육도 어마어마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하체 내측 부분만 좀 찬다면 이런 체형적인 자연미를 놓고 봤을 때 허리도 굉장히 짧고 흉통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체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체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팔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반면 오히려 어깨 근육이 팔 근육에 비해서 많이 묻히는 듯한 모습이에요. 하체 내측하고 시합을 준비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큰 약점이 보여지진 않아요. 백더블 바이셉스 포즈에서는 이미 다이어트 상태가 굉장히 완성도인데 상체 다이어트에 비해서 하체 다이어트 상태가 조금은 아쉬워 보여요. 보시면 이제 팔 근육의 사이즈가 백더블 바이셉스에서 확인이 되고 전반적으로 이 광배근의 자리가 잡고 있지만은 두께감이 많이 부족하죠. 등에는 지방이 거의 없는 정도로 지방이 먼저 많이 빠져 있는데 하체에는 아직 뺄 것들이 이제 바지 사이로 보이는 이 지방이 접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많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체 분리도를 이제 잘 잡아놓고 잘 다시 힘을 풀어버리는 이런 실수들은 시합장에서는 반복되면 안 되겠죠. 삼두도 어마어마하시네요. 오히려 어깨 근육을 묻히게 할 만큼 전반적으로 근육들이 굉장히 이 체형이 좋으니까 광배근 자체가 많이 발달이 안 돼도 등 근육이 생각보다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상체는 거의 다 빠졌다고 봐도 되고 하체 후면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팔 근육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이 선수 굉장히 좋은데요? 예광 선수 맞나요? 야, 2두가 엄청나게 크네요. 3두도 큰데. 훌륭합니다. 김현진 선수입니다. IFBB 프로 김현진 선수가 아니라 천안 리짐에서 이제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 나바에 출전을 했던 김현진 선수고요. 저는 김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무대에서 봤습니다. 다이어트 강도가 워낙에 살벌한 선수고요. 173cm의 체중이 79kg, 나이는 30세라고 합니다. 올해는 클래식 피지크를 출전 준비 중이시고요. 지금 이제 김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이런 시합 준비 영상으로도 판단할 수 있지만 제가 기억했던 그런 무대 영상으로 봤을 때는 시합 컨디셔닝을 굉장히 잘 만들어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둥근이라든지 전반적인 근육의 강도, 대퇴 사두 근육의 분리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고요. 전반적인 근육의 모양 역시도 굉장히 뛰어나고 팔다리가 일단은 체형에 비해서 굉장히 긴 편에 속하는 선수입니다. 그만큼 이런 전반적인 몸통 모양의 근육이 좋지만은 이 사지 근육의 발달이 남들만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런 긴 사지 때문에 조금은 다이어트가 다 된 모습을 보았을 때 약간 아쉬운 모습이 있었는데 물론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서 이 몸통에 비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점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또 힘든 선수입니다. 제가 봤던 모습이 이 모습이고요. 정말 근육 강도가 HD 필름으로 보는 것처럼 뚫고 나오는 듯한 가슴 근육의 강도라든지 어깨 사이즈, 대퇴사두의 분리도가 뛰어난 선수였는데 물론 클래식 피지크 자체가 완성도 높은 하체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김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상체에 비해서 하체의 밸런스가 조금은 작아 보인다는 점, 이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물론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 중에서는 상체가 하체에 비해서 큰 선수들이 많지만 그래도 탑 티어에 있는 선수들은 상하체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는 선수들이 많죠. 지금 모스큘라 포즈를 좀 보여주셨는데 김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 테이퍼로서의 이런 포즈들을 취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등 근육의 너비감도 조금 더 넓어야 되고 하체 내측의 사이즈도 조금 더 발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워낙에 시합 컨디셔닝을 잘 만드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시합에서도 우리가 주요 심사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한 또 둥근의 사이즈라든지 최종적인 컨디셔닝을 확인할 수 있는 둥근 또한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 김현진 선수였습니다. 성함을 안 써놔셔가지고 자, 3년 전까지 스포츠 모델을 뛰고 보디빌딩 마이너스 60kg 경험이 있으시고요. 168cm에 90년생이고 영상에서의 체중은 67kg, 시합 계획은 62에서 63kg까지 뺄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합이 2달 정도 남은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168cm임에도 불구하고 뭐 신체 비율이 뛰어나다는 말씀을 좀 드리긴 힘들지만 이런 균형적으로 봤을 때 다리가 짧아 보이거나 하는 것도 없고요. 힘 있는 몸이에요. 코어가 얇은 편은 아니지만 굉장히 힘 있는 몸이고 일본 포즈에서도 딱히 단점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분이 60 몇 킬로가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는 신기한 체형인 것 같아요. 또 그만큼 프레임이 좀 넓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런 가슴 근육의 볼륨감이 좀 많이 부족하지만 하체도 제법 완성도가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을 한번 봐야겠죠? 백에서 봤을 때는 또 하체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이네요. 백에서 봤을 때는 또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광배근이 좀 많이 약해 보여요. 물론 이 기립근을 긴장을 하면서 기립근의 경계가 보였지만 광배근의 이런 너비감이라든지 두께감이 조금 더 필요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앱도미널 사이 포즈에서도 대퇴 근육의 사두의 분리도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후면에서 약간 좀 하체 사이즈가 적어 보이는 게 이런 햄스트링이라든지 전반적인 엉덩이의 사이즈가 조금은 부족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박성혜 선수. 알겠습니다. 네, 트포이 3회차 몸평 역시 랭킹닷컴의 지원으로 이루어졌고 여러분들께 랭킹닷컴 안에 있는 저 트포이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 2가지를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품 같은 경우는 신선함이 살아있는 프로틴 생선살 스테이크인데요. 우리가 닭가슴살 스테이크는 굉장히 많이 널리 펴져 있지만은 생선살 스테이크는 또 대중적으로는 조금 미미한 그런 부분이 있죠. 100g당 22g의 단백질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닭가슴살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
소화가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는 점. 맛 같은 경우는 그냥 오뎅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휴게소에서 파는 오뎅 느낌이 되게 컸고요. 지금 22,000원인데 TF1인 코드를 사용할 시에는 조금 더 할인된 가격에 여러분들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22,000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닭가슴살보다는 스테이크보다는 가격대가 제가 보니까 한 500원 정도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간편하고 나는 그 소화장애가 있기 때문에 닭가슴살보다는 그래도 생선살을 드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시게 구입하셔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제품은 랭킹 수산 어묵 떡볶이인데요. 이것도 제가 오늘 오전에 한번 먹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려면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마찬가지로 랭킹 수산 제품이고요. 어묵 떡볶이인데 떡볶이랑 이제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생선살 스테이크가 아래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떡볶이랑 오뎅인데 이 성분이 정말 무자비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거를 소개해드리면서 김말이 랭킹닷컴에서 파는 김말이를 같이 넣어서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엽기 떡볶이 기분 좀 내보려고 이렇게 먹은 건데 뭐 물론 엽기 떡볶이 같은 그런 맛을 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단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슷하게나마 좀 즐기실 수가 있고요. 탄수화물이 88g, 당은 2g이에요. 어떻게 단맛을 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방이 3g 있고요. 단백질이 22g이에요. 근데 이 나트륨을 보시면은 70%, 1300mg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양념을 다 드시는 거는 몸에 굉장한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물론 나트륨이 나쁜 건 아니지만 몸에서 빠르게 빠져나가는 이런 핑크솔트가 아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가공염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드시게 되는 순간 몸에 엄청난 수분감과 함께 부어오르는 그런 부종감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소화가 안 되거나 하는 소화불량의 느낌이 나진 않았어요. 우리가 엽기 떡볶이나 이런 일반 떡볶이를 먹었을 때 갖는 그런 소화불량 같은 거는 없었다. 다만 이 나트륨을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예, 펌핑 잘 되겠어요. 맞아요. 펌핑은 아마 잘 되실 거예요. 윤수민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이번 토론토 프로 시합을 좀 뛰었었고 토론토 프로쇼 시합 내에서 퍼스트 콜아웃에 들었지만 중앙에 또 집권하지는 못했어요. 체형적으로는 대한민국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을 놓고 봤을 때 개인적인 친분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체형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뛰어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윤수민 선수가 체형적으로 처음부터 타고났던 선수는 아닌 게 저도 이 게시물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2021년에 윤수민 선수를 먼저 보고 2019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윤수민 선수의 이런 테이퍼로서의 모습이 이제 아마추어에서 프로카드를 땄을 때도 불구하고 테이퍼로서의 모습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죠. 윤수민 선수의 쉐입이 뭐 날렵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좋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2021년 시즌에는 이제 굉장히 좀 완성도 높은 쉐입을 만들어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금 이제 2021년 시즌에 사진을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윤수민 선수의 1번 포즈에서 윤수민 선수의 쉐입이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상완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뽑혀나오져 있는 등 근육이 굉장히 좀 넓다. 쉐입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탑 티어에 있는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에 비해서 크게 모자르지 않는다. 하지만 토론토 프로를 HD로 구매해서 봤던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수민 선수가 토론토 프로 퍼스트 콜아웃에 들어있는 선수들에 비해서 가장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반적인 근육의 이런 강도 높은 상태, 그 전반적인 퍼스트 콜아웃에 불렸던 선수들의 이런 근육의 이런 상태들은 굉장히 뚜렷하게 세퍼레이션이 보여졌는데 윤수민 선수가 지방을 다 못 뺐다기보다는 근육에 막 이런 힘이 넘친다라는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둔근이라든지 햄스트링에 대한 이런 분리도가 굉장히 잘 빠져나왔잖아요. 그 말인즉슨 지방은 많이 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 비해서 세퍼레이션이 흐리게 보였다는 거는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 비해서 이런 강도적인 부분, 근육의 강도나 세퍼레이션적인 부분들에 조금은 희미했다.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졌을 때 윤수민 선수가 굉장히 좀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이제 파트너십 트레이닝을 통해서 좀 가르치고 있는 PT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윤수민 선수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운동하는 선수고 매년 체형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디데이 때 이제 훌륭한 패키지를 준비해 온다면 그때가 이제 윤수민 선수가 이제 해외용 수입용이라고 봐야 되냐 수출용의 그런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클래식 피지크 선수라 생각이 듭니다. 예, 사이즈가 많이 오르면서 맞아요. 사이즈가 많이 오르면서
이런 컨디셔닝을 잡아내는 과정이라 볼 수도 있어요. 정산수의 테이저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수출용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프로쇼에서 우승할 만한 그런 컨디셔닝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윤왕준 선수고요. 키랑 체중을 안 써 놓으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키는 한 171, 2cm로 좀 알고 있습니다. 시합 체중은 80kg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윤항준 선수가 보디빌딩 팬츠를 입고 있는 모습이고요. 떤 종목을 선택하는지 고민이 있는데 지금 보디빌딩 종목에서는 이 1번 포즈가 이제 규정 포즈는 아니지만 뭐 팔 근육, 보디빌딩에서는 팔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팔 근육의 이런 피크라든지 전체적인 완성도, 테이퍼로서의 모습이 조금은 아쉬워 보입니다. 자, 앱도미널 앤 사이 포즈에서는 이제 뭐 보디빌더로서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지녔지만 지금 1번 포즈에서 보셨다시피 1번 포즈에서는 보디빌더로서의 그런 중량급 이상의 보디빌더로서의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 원인은 팔 근육의 이런 피크감이라든지 사이즈, 전반적인 상완에서 내려오는 등 근육의 그런 너비감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자, 다이어트 컨디셔닝은 잘 수행해낸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았을 때는 지금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측면 대퇴에 스플릿이 보일 정도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보디빌딩을 준비하던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현재는 좀 부상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진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지금 대퇴 내측하고 이런 전반적인 이두의 피크, 보디빌더로서의 느낌을 주기 위한 그런 프리키한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어깨 사이즈나 이런 전반적인 사이즈는 체형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모스쿨라 사진이고요. 시합 몸에 가까워졌을 때의 모습인데 좀 이제 대사두의 분리도가 조금 아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속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이 어울릴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해드리기가 어렵지만 원래 피지크 종목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던 선수로 좀 알고 있지만은 이제 보디빌딩 종목으로 전향을 하면서 오르는 여러 가지 딜레마에 좀 빠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보디빌딩 팬으로서 보디빌딩으로 오기를 당연히 응원을 하겠지만 피지크를 할지 보디빌딩을 할지 먼저 정확하게 정하는 게 저는 중요하고 그것은 먼저 본인의 마음가짐에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의 피지크 경쟁력을 봤을 때는 피지크만 준비해도 벅차요. 내가 나중에 보디빌딩을 가야지 이런 마인드로 가게 됐을 때는 좋은 성적을 발휘하기 어렵죠. 전반적으로 이제 보디빌더로서는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백에서는 이제 등 근육의 모양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은 너비감이라든지 두께감이 좀 아쉬워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선생 김규태 군 19살이고 174cm에 66kg이고 고등부 바디빌더인데요. 자, 사이드 체스트 포즈에서 봤을 때는 뭐 딱 한마디밖에 안 떠오르죠. 근육량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고등부기 때문에 뭐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후면부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등 근육을 잘 만들어 놓긴 했지만은 코어가 좀 긴 편이죠. 어, 전형적인 이런 동양적인 체형을 갖고 있는데 이런 코어가 긴 체형 같은 경우는 등 근육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고등부 바디를 이 친구인가요? 이 친구가 아니죠? 이 친구인 것 같은데 어, 이제 전반적으로 근육의 사이즈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평가한다기보다는 지금 요 사진을 좀 볼게요. 지금 체형적으로 봤을 때 키에 비해서 뭐 다리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니고 코어가 좀 긴 편이기 때문에 하체 내측이라든지 이런 분리도는 지금 갖추어져 있지만 하체 내측이라든지 전반적인 이 어퍼바디, 어깨와 가슴, 등 근육의 발달도가 많이 좀 자라나야지만 본인의 체형의 불리함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19살의 바디빌더이기 때문에 꾸준히 근육량을 늘려간다면 지금 당장에는 지금 봤을 때 체형적으로 체형이 좋으면은 근육이 좀 적은 상태에서도 굉장히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 좀 그런 타입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근육을 채우는데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시간을 이겨내서 더 좋은 몸을 만드는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님께고요. 175cm에 92년생이고
공복 체중이 70kg이고 클래식 피지크 대회 준비라고 합니다. 자, 지금 사이드 체스트 포즈인데요. 사이드 체스트 포즈에서 가장 부족해 보이는 건 가슴 근육의 볼륨감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한 팔을 들어 올리는 이제 싱글 바이셉 포즈에서는 팔 근육의 사이즈가 이 테이퍼로서의 모습은 잘 뽑혀져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신체 비율상 다리가 좀 긴 편이신 것 같아요. 앱도미널 앤 사이 포즈에서는 또 등 근육이 충분히 뽑혀 나오지 않고 코어가 또 가는 편은 아니시기 때문에 등 근육을 만들어서 넓게 뽑혀져 나오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다이어트 상태는 굉장히 뛰어나 보이지만 전체적인 다리 근육에 이런 가득 찬 모양을 주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 자, 1번 포즈에서도 팔 근육이 제가 약점으로 말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게 나오죠. 1번 포즈가 되게 신기한 게 사람의 전반적인 약점들을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파악이 되는, 노출되는 그런 포즈인 것 같아요. 자, 백더블 바이셉스에서는 또, 등 근육이 전반적으로 뭐 나쁘지는 않으십니다. 지금 뭐 다이어트 상태도 굉장히 뛰어나시지만 이 팔 근육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완성도를 깎아먹게 되는 그런 형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뛰어나다고 뭐 다이어트 상태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좋은 성적을 기록하실 것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팔 근육과 이런 두꺼운 코어로 인해서 더 넓은 등 근육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IFBB 프로 최성민 선수고요. 지난 2회차 때부터 연락이 오셔서 3회차 때는 꼭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71cm, 93년생이고요. 113kg이고 대회 체중은 100kg이라서 212 체중을 맞출 때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최성민 선수는 일단은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실제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정말 넓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서양 선수들 어깨 넓이처럼 굉장히 좀 넓은 쇄골을 타고난 그런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넓은 쇄골에서 나오는 테이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체도 전반적으로 이런 깊은 세퍼레이션과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는 모양을 갖추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상완에서 떨어내려오는 등 근육 역시 굉장히 넓고 또 가는 허리로 인해서 엑스테이프로서의 모습과 좋은 팔 근육으로 인해서 보디빌더로서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번 포즈에서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최성민 선수가 지난 몬스터짐에서 이제 베테랑 김준호 선수와 이진호 선수에게 패배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제가 요담한 앞서 윤수민 선수에게 말했던 그런 부분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한 개인의 선수를 받고 놨을 때 세퍼레이션도 뛰어나고 전반적인 다이어트 상태가 훌륭한 선수들이 무대에서 어떠한 선수들에게 비교 심사에서 선명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뭐 디데이 때 만들어내는 그런 몸들이 이제 베테랑 선수들에 비해서 근육의 이런 선명도가 떨어진다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이 크게 감점이 됐던 것 같고 사이즈 면이라든지 지금 지 1번 포즈에서 보이는 단점은 유일하게 체형적인 부분에서 가슴 근육의 볼륨감 넓은 흉통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팔을 들어 올렸을 때 가슴 근육의 두께감이 조금 아쉬워 보인다는 거. 그리고 최성민 선수는 이 후면 포즈에서 등 근육의 너비가 굉장히 뛰어나서 주변 사람들의 너비를 좁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등 근육과 어깨 근육 사이즈를 지니고 있어요. 또 등근의 사이즈도 크고 현대 보디빌딩에서 원하는 기준의 컨디셔닝을 후면 컨디셔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전면에서와 마찬가지로 비교 심사에서 강도가 좋고 선명도가 좋은 선수들과 나란히 하였을 때 조금의 선명도가 부족했고 몬스터짐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페인 요인 중에 또 하나를 꼽자면 탄이 충분히 짙게 발라지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몬스터짐 프로쇼 영상을 링크를 제가 걸어드릴 수 있으면 녹화 영상에 걸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몬스터짐 영상을 보시면은 최성민 선수가 탄을 충분히 좀 진하게 바르지 않은 것도 페인의 하나에 속하지 않았나. 그걸로 인해서 좀 선명도가 떨어져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번 포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슴 근육의 볼륨감을 제외하고는 약간 박근호 선수의 그런 느낌도 있어요. 굉장히 좀 넓은 타입의 선수이기 때문에 키로 봤을 때는 212 보디빌딩에서는 좀 큰 키에 속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도 큰 딜레마에 빠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오픈을 가기에는 오픈 선수들의 그런 거대한 사이즈, 지금 IFBB 프로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올해 시합을 준비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등 근육의 너비는 뛰어나시지만 등 근육의 디테일이라든지 본인의 디테일이 잘 살려져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잘 살려져 있지만 본인의 디테일이 떨어지는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비교 심사에서 노출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성민 선수는 굉장히 좋은 프레임에 주목이 가는 몸이지만 약점들이 노출될 만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스큘라에서도 어깨나 팔 근육에 비해서 가슴 근육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고요. 하체 근육은 정말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레스프레드 포즈에서 제가 말씀드린 넓은 어깨 프레임과 대퇴 사두의 모양과 세퍼레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는 최성민 선수죠. 자, 이런 부분들 광배근 하단부 쪽에 있는 그런 약간의 아쉬운 다이어트 상태와 가슴 근육의 볼륨감만 채워진다면 최성민 선수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젊은 유망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보디빌딩 프로들 중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보디빌딩으로 프로가 따신 그런 프로들 중에서 가장 어린 걸로 알고 있어요. 93년생이면 여러분들 또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선수고요. 최성민 선수가 올해 시합을 준비할지 안 할지는 제가 나중에 찾아가서 직접 이야기를 해보고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루진님, 정태진 선수입니다. 일단은 라인업을 잡는 모습인데 다이어트의 강도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2019년이었나요? 2020년에 나바 주니어 무대를 봤을 때 그때 우승을 했던 선수일 겁니다. 나바 주니어를 우승한 사람인데 엄청 다이어트 강도를 살벌하게 뽑아내는 선수고요. 신체적인 비율 조건이 막 엄청 좋은 건 아닙니다. 쇄골뼈가 긴 편도 아니고 코어가 또 길기 때문에 보디빌더로서 신체 조건이 좋은 건 아니지만 성적을 낼 수 있는 무기들이 많이 장착된 선수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팔 근육과 어깨 근육, 가슴 볼륨감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대퇴 사두 근육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사이드 체스트 포즈에서는 뭐 후면 어깨만 조금 더 발달된 모습을 보인다면 하는 아쉬움도 났고요. 특히 백포즈. 백포즈에서 제가 기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이런 전체적인 등 근육의 완성도 면에서는 이 견갑 쪽과 승모근에 비해서 광배근이 상당 부분 부족해 보입니다. 비율로 따졌을 때. 하지만 이 둔부의 사이즈가 정말 두텁고 거대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무대에서 정말 이런 가장 뚜렷한 둔부를 보여주었던 선수입니다. 정말 칼로 파낸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줬고 173cm에 85kg의 시합 체중을 지닌 이런 사이즈가 생각보다 거대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거대한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85kg이라는 거에 비해서 전체적인 사이즈나 두께감이 모자라 보이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젊은 나이에 사이즈를 많이 올린 선수이기 때문에 뭐 사이즈를 더 붙여서 마이너스 100kg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지 막 윌리엄 보나 이런 느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해볼 정도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사이드 트라이셉스 뭐 두께감을 표현하는 포즈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두께감을 표현하는 포즈에서는 정말 말할 것도 없는 선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또 등 근육에 많은 좀 힘을 쓰고 이건 최근 사진인 것 같은데요. 많이 힘을 쓰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자, 시합을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인 이 딱 봤을 때 영상이나 사진으로는 좀 담기지 않는 타입이에요. 워낙에 볼륨감이랑 두께감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굉장히 훌륭하게 수행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광배근에 초점을 맞춘 훈련들과 등 근육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다면 그리고 포징에서도 견갑을 너무 쥐어짠다기보다 견갑을 열어주는 이런 포즈들이 본인의 단점을 감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